자,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원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원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우리 같이 얘기해 볼 주제 알려주실까요? 예, 오늘은 단순 어깨 통증으로 생각해 그대로 두면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입니까? 예, 이 회전근개라는 것은 경관절의 기능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회전근개라 하여 이 구조물이 어떤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손상된 걸 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근개가 그럼 뭔가요? 예,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그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네. 그도 가장 그 넓은 관절 운동 범위를 갖고 있는 어깨 관절에서 그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견갑하건과 극상건, 극하건, 소원건 이 네 가지 그 근육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뭐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뭐 이런 쪽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쪽 어깨 여기서부터 이 네.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깨에는 이 회전근개 파열 말고 또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회전근개 질환 외에도 관절염이나 어떤 염증성 질환, 그다음에 관절 그 내 그 뼈와 뼈가 만나면서 형성되는 연골 부위의 손상 등이 있겠습니다. 네, 연골이 손상된다. 그리고 염증도 있고. 네네. 네, 이게 회전근개 파열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보통 회전근개 파열은 그 근육 손상인데 반해서 관절 연골 손상은 네. 그 뼈와 뼈 사이에 끼어서 관절 운동 시에 손상되는 그 구조물이 되겠고요. 염증 질환은 그 일반적으로 석회가 끼어서 생기는 석회성 건염이라던가 아니면 관절에서 그 일종의 그 쿠션 역할을 하는 완충 작용을 하게 되는 점액낭이라는 그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네.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염, 그리고 흔히 우리가 뭐 알통 근육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두박근 근육, 과사용 시에 생길 수 있는 그 이두박근 건염 같은 염증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연세가 드시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외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관절염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깨 아프면 그 왜 흔히들 50대에 나타난다는 그 50견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50견과 또 회전근개 파열은 엄연히 다른 질환인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차이가 확실히 뚜렷하게 있는데요. 네. 일반 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첫 번째로 관절 운동 제한이 뚜렷합니다. 네. 예,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안 움직여지죠. 네. 보통 그 50견에 의한 관절 운동 제한은 모든 어깨 운동 방향에 다 나타납니다. 위로 올린다던가 네. 뒤로 돌린다던가 옆으로 올린다던가 네. 이런 그 모든 관절 운동 제한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그 외에 그 회전근에서는 그 회전근이 파열되게 되면 그 부위 파열 부위를 누르게 되면 이 통증이 생기는 압통이 있는데 이 50견에는 그러한 압통이 없는 것이 또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 50견인 경우에는 특별한 검사상, 방사선 검사라든가 뭐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소견에 특히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이 또한 특징이고 회전근개 질환과 또 다르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회전근개 파열은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게 이상 증상이 나오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한 진단 방법은 이제 MRI 검사를 하시면은 네.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50견은 이게 방향 상관없이 다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제한된다고. 네, 제한됩니다. 이게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아닌가요? 특정 방향에만 그렇게 통증이 오는 겁니까? 예, 특히 이 회전근개 파열 시에는 관절 운동 제한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동적인 운동 제한이 거의 없고 네. 능동적인 운동 제한이 있게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아파서 잘 못 움직이는데
누가 옆에서 대신 팔을 들어준다던가 돌려준다 이렇게 도와주면 팔 운동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50견인 경우에는 누가 도와줘도 안 되고 내가 혼자서 하려고 움직이려도 안 되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그 회전근개 파열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회전 운동이라고 그래서 팔을 뒤쪽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열중셔 자세라든가 뭐 등을 긁으려고 하신다든가 이런 그런 자세를 할 때 특히 제한이 오는 것이 특징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회전근개 파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주로 그 회전근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어떤 저하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견관절 구조상 특이한 그 구조인데 이 뼈와 뼈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일종의 그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견관절은. 네. 그래서 그 뼈와 그 뼈 사이에 그 회전근이 끼어 있게 되는데 그 서로 충돌 현상에 의해 가지고 회전근이 그 틈 사이에 끼어서 네. 천천히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닳아서 이제 파열이 되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충돌로 이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면 뭐 집안일을 많이 한다든지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면 이 질병을 또 앓을 수가 있겠군요. 예,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습니까? 뭐 관계는 있다고 네.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혈액순환의 저하가 또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노화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화가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도 될까요? 아, 노화가 꼭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저하가 되고 그렇죠. 또 어떤 그 외에도 그 어떤 그 내과적인 질환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은 뭐 당뇨나 뭐 갑상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혈액순환에 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파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노화가 뭐 연관은 돼 있지만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예. 뭐 어르신들이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그 40세 이상이 되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예, 나이가 들수록 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 통증이며 예, 흔히 팔 위의 삼각근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 통증은 그 팔꿈치를 지나서 네. 손가락까지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목까지 통증이 번지면서 또 오래된 경우엔 또 두통까지 또 호소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증상이 통증밖에 없습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그 회전근이 파열되게 되면 관절 운동에 일단 기능에 이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관절 운동 제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회전이라고 그래서 열중셔 자세라든가 네. 아니면 등을 긁으려고 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좀 힘들게 되게 있고요. 또 근력의 약화가 동반이 됩니다. 그 힘이 딸려서 뭐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신다던가 이럴 때 이제 통증을 좀 느끼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이게 회전근개 파열 초기 증상도 이렇게 통증이나 뭐 이렇게 운동 제한으로 나타납니까? 예, 주로 이제 그 이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것은 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병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증상을 느끼지는 않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병이 진행이 돼서 꼭 회전근이 완전히 파열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파열이 동반시 되다가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씩 이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렇군요. 경미한 통증을. 그래서 처음 초기 증상은 일단 뭐 경미한 이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하거나 없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혹시 증상만으로 나 이거 회전근개 파열 아닌가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가진단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확실한 자가진단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네. 보통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네. 어깨 그 견관절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정형외과 의원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없거나 네. 아니면 또 호전됐다가 또 재발이 자주 된다던가 뭐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불편을 느끼는 통증이 있을 시에는 정형외과 의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이 파열됐는지 아닌지는 MRI 검사를 해야만이 이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장기간 통증이 지속되거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 보통 저희가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열중셔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또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동작들이 힘들 때 이 회전근개파열을 의심해봐라 할 만한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회전 운동이라고 해서 팔을 네네. 뒤로 할 때 불편하신 거 외에 이 근력의 저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힘이 떨어지는 못 거죠. 들 때 물건을. 예, 그러니까 뭐 가벼운 거 앞에 있는 거보다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운전 시에 그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뭐 집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힘이 안 간다든가 네. 아니면 통증을 느끼신다든가 이러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옷 입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도 회전근개 맞습니다. 파열일 수 뒤로 있습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통증을 느끼면 이게 진통제 먹고 이렇게 끝내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를 받지 않고 진통제만 먹다 보면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염증이라던가 아니면 회전근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닳기 시작한 정도라든가 네. 아니면 부분 파열인 상태라든가 이런 그 회전근 파열되기 전 상태인데 네. 약을 먹고 통증이 완화되니까 또 팔을 계속 쓴다던가 그렇죠. 이런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손상이 더 악화가 돼서 완전 파열로 진행되면 그때는 또 치료 방법에 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약물을 투여를 해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 가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그 회전근개 파열은 그 파열 정도나 네. 아니면은 환자분이 느끼시는 관절 기능 저하 정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다쳤는지 하는 손상 기전 그다음에 그 통증의 정도 그다음에 뭐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물요법이나 뭐 물리치료 뭐 주사요법 이런 거와 같은 그 보존적인 요법의 치료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반응이 없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하는 일을 감안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직업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는 아닌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상 뭐 어떤 반복적인 수작업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전근이 지금은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네. 그 파열 정도가 부분 파열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팔을 쓰는 게 오히려 그 병의 진행을 속도를 빨리 하게 한다던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환자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시라고 하는데 그게 또 직업상 병원에 잘 다니면서 물리치료나 약물요법이나 이런 게 잘 할 수 없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만약에 도저히 그 팔의 기능이나 이 일에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어떤 그 조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빨리 또 그 원상 복귀가 필요로 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술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당겨서 뭐 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또 반드시 또 저희가 또 고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약물 치료나 그 물리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요법을 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태가 가장 심한 아주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술적인 치료가요? 네.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은 원칙은 보존적인 요법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 요법으로 뚜렷한 그 호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하시는 일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 치료를 또 제대로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뭐 이랬을 때를 고려해서
보존적인 요법을 충분한 기간 동안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는데 그 정도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에 호전이 없다던가 아니면 뭐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신다던가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물론 또 권장하시는군요.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수술은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저희가 관절경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 이제 뭐 일반 분들 내시경이라고 또 뭐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 어깨에다가 한 1cm 되는 그 구멍을 한 서너 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 이렇게 뚫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저희가 그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그 파열된 부위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꼬매죠. 그리고 이제 관절경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 그런 파열이 있고요. 또 관절경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또 파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열 크기가 상당히 크다던가 네. 파열이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파열이라는 거는 이 끊어진 게 이제 이렇게 제 위치에다 갖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주변 조직하고 유착이나 이런 게 들러붙게 돼서 제 위치에 당겨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무리 갖다가 당겨오지도 않을 뿐더러 억지로 당겨놨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또 재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기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절경으로 수술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방적인 수술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이제 직접 이제 칼로 째가지고 절개해서 직접 이제 그 봉합을 하죠. 그 외에 이제 또 그 개방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정말로 그 회전근이라는 게 너무 오래되면 이게 닳아서 그 이어줄 그 회전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네. 예.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법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저는 다 절개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하든지 아까 자꾸 재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발률이 높은 건가요? 예, 재발률을 뭐 저희가 꼭 뭐 통계적으로 의학적 연구한 경우는 뭐 많이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뭐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면 수술하고 나서 이것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도 뭐 적게는 한 40%에서 40%? 많게는 뭐 7, 80%까지도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파열이 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거는 다시 수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재파열이 된 경우에도 어떤 그 관절의 기능이나 환자분 그 통증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뭐 필요시에는 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뭐 재파열됐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치료 안 받고 이게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 찢어진 힘줄이 다시 붙을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파열된 것을 수술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전근이라는 데는 이제 4가지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파열되는 근육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극상근이 파열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두게 되면은 네. 평상시에는 넷이서 하던 일을 이 극상근이 파열이 되게 되면 나머지 셋이서 그 일을 다 넷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언젠가는 이 세 개의 근육도 지치게 됩니다. 과부하가 그렇죠. 걸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극상근은 이미 파열됐으면 극하근이 파열될 수 있고 견갑하근이 파열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주변 근육이 점차 손상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수술적인 치료라던가 치료를 해서 네. 그 남아있는 관절 그 근육들만큼으로도 잘 쓸 수 있게끔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방치하면 일이 더 커지는군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치료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예방을 아무래도 많은 전문의들도 그렇겠지만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혹시 예방법은 있을까요? 예, 보통 그 어떤 그 외상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파열되는 거야. 네. 뭐 조심하셔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관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이나 일 등 같은 것을 좀 조심하게 하시고 또 외상 같은 거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이 어깨 통증이 이렇게 동반될 시에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보통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도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가요? 이게 아파도 어떤 적당한 운동은 필요한 겁니까? 예, 일단 회전근개 파열 정도에 따라서 그건 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존적인 요법을 해야 되는 부분 파열이라든가 파열 정도가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 그 정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네. 이 찢어진 근육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끔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이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운동이나 이런 어떠한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잘 상담을 하고서 선택하셔서 하셔야지 오히려 더 운동을 하다가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게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아무래도 집안일을 또 계속 해야 하는 주부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팔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의할 사항들 있을까요? 예, 일단 그 회전근개 파열이 네. 진단이 됐으면 물론 팔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병원에 오시게 되면 경관절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가 네. 스트레칭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도 또 각별히 이제 조심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깨 건강을 위한 팁 하나 알려주시죠. 예, 우리 사람이 팔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또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상시에 생활할 때 어떤 그 외상이라던가 또 그 과사용 또 특히 요즘은 우리가 많이들 하시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을 쓸 때는 주로 이 몸 앞에서 사용을 하지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머리 위로 팔을 올린다든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의 근육이나 여러 구조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건강상을 위해서 하시는 운동을 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평상시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어깨 근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수록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인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 목, 어깨, 척추 이런 척추 질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어깨 통증은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려니 이렇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또 까딱하다가는 근육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원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